자, 꿈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 기본소에 있는 내용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감히 부탁을 드리건데 저를 믿어주시고 제 강의를 믿어주십시오. 뭐 여타의 공부 방법들 또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공부 교재들 이런 거 있으실 텐데 죄송하지만 그런 거 내려놓으시고 제 강의에 집중해 주시고 제 강의를 쫓아오시면 제가 합격을 보장하겠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를 다시 한번 믿어주시고 노력하셔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자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챕터 인간 행동과 사회환경의 개요에 관한 얘기들입니다. 자, 보면 인간 발달 개념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에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우리 10회, 12회, 14회, 15회에 걸쳐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보면 제가 이걸 기간, 범위, 속성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인간의 전생의 기간 동안, 인간 발달이라 함은 인간의 전생의 기간 동안, 그게 보통 어떻게 되느냐, 출생에서부터 사망에 이르기까지, 즉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다 의미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때는 뭐 사망 전 노인 때까지만 인간 발달로 본다. 그렇지 않아요. 예, 사망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전생의 기간으로, 즉 인간 발달의 시간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범위는 인간의 전인적인 측면. 자, 우리 지금부터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의 발달의 영역을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봅니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다시 한번 신체적, 그 다음에 심리적, 그 다음에 사회적. 자,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봐요. 신체라는 거 우리 몸을 뜻하겠죠. 심리라는 것은 우리 내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서, 그렇죠? 감정들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의 인지, 즉 어떤 사실 상황을 놓고 판단하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전부 다 묶어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심리적 영역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사회적이라는 것은 우리 한 인간이 있었을 때 인간 바깥에서 영향을 주는 요소들, 그걸 보통 우리 사회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환경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바깥에서 개인 인간한테 영향을 주는 요소예요. 이것들이 인간 내면적 또는 인간 자체적이라고 본다면 이 사회적이라는 것은 바깥에서 인간한테 들어와서 영향을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머릿속에 세 가지 영역 기억합시다. 어떻게 해요? 예, 신체, 심리, 사회적. 자, 중요한 거 상승적, 하강적 상태를 포함하는 우리 이 발달이라고 하는 어감을 가만히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좋아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어가죠. 발달되어진다, 발전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 발달에 있어서 이 발달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승적. 자, 상승적은 좋아지는 걸 얘기합니다. 좋아지는 거. 우리 신체적 발달 한 부분만 놓고서 생각을 한다면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보통 청년기, 즉 중년기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상태가 점점점 좋아지죠. 그러다가 이 청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중년기,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상태가 어떻게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신체적 발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신체적 기능들이 아주 급속하게 저하가 되죠. 주름살이 생기고 몸에 지방층이 근육층보다 어떻게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 뼈의 골밀도도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들이 복합적으로 등장을 하죠. 자, 이때 점점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상승적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하강적, 다른 말로 퇴행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발달하면 좋아지는 상승적만 발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생의 기간 동안을 발달의 영역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즉 기간으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하강적, 즉 나빠지는 것도 어떻다? 발달의 한 영역 부분으로 본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속성은 자, 질적인, 양적인. 자, 질적 발달이라고 한다면 어떤 얘기일까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속성의 변화, 질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심리적 발달 가운데 이런 인지 발달 같은 거예요. 그렇죠? 인지라는 게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떤 현상을 놓고 그것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했었습니다. 뭐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이 때 인지하는 능력이랑
그 다음에 학습이나 또는 교육을 통해서 얻어진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것이랑은, 즉 성인이 돼서 어떤 상황을 인지하는 것은 아주 질적으로 틀리겠죠. 그렇죠. 그건 질적 발달입니다. 반면에 양적이라는 것은 보통 이런 신체적 발달에서의 얘기를 얘기하는 건데,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근육의 양이 증가한다든지 키가 커진다든지 몸무게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묶어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양적 발달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중요한 거요. 발달은 연속적이다. 인간의 전생 기간 동안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다. 연속적이라는 단어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뭔가요? 발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발달은 점진적으로 일어난다. 확 일어나는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떻다? 점진적이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어난다. 여러분, 체계적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공부하실 게 될 겁니다. 어떤 유전인자에 근거하여서 일종의 발달의 설계 도면을 가지고, 인간의 발달의 설계 도면을 갖고서 차근차근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소리냐면, 내가 원해서 아동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중년이 되는 거 아니고, 내가 원해서 노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차근차근 인생에 만들어진 설계도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밟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연속적, 점진적, 체계적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 꼭 기억해 두시고, 일련의 종적 변화 과정, 종적이라는 말 우리 계속 들을 겁니다. 인간행동과 사회환경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에서도 다룰 건데, 자, 종적이라는 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게 종이죠. 예, 이렇게 되는 건 횡입니다. 세로가 종, 가로가 횡인데, 이렇게 종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해요. 뭐요? 예, 시간 흐름. 시간 흐름. 즉 시간 흐름에 따른 발달, 그걸 종적이라고 얘기하고, 자, 이 횡적이라는 얘기는 이 구조, 즉 모습의 변화를 얘기한다.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종적 뭐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시간, 횡적 하면 생각나는 게 구조. 그래서 인간 발달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인간의 전생의 기간 동안, 즉 출생에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전인적인 측면, 즉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상승적, 하강적, 다른 말로 퇴행적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질적량적, 그리고 연속적, 점진적, 체계적인 일련의 어떻다? 종적인 변화 과정, 즉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과정이다. 정의됐죠? 인간 발달의 개념 중요합니다. 유사 개념이에요. 10회하고 11회 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요 근래 시험 문제 등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보통 이것을 발달의 유사 개념이라고도 하고, 또는 발달 안의 하위 개념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개념들을 묶어서 한마디로는 발달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 등장할 때는 보통 유사 개념, 즉 발달과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들로서 이 세 가지가 등장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은 성장, 성숙, 학습이에요. 다시. 자, 여러분 큰 목소리로 외웁시다. 시험에 꼭 나온다 생각하시고, 성장, 성숙, 학습. 한 번 더 시작. 성장, 성숙, 학습. 한 번 더 시작. 성장, 성숙, 학습. 자, 성장이라 하면 뭐냐? 이거는 신체적 발달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어디요? 신체적 발달. 우리 앞으로 성장이란 말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얘기할 때는 신체적 발달에서 사용하는 용어라는 거 기억해 두십시다. 자, 보면은 신체적 측면에서 변화, 그 중에서도 신체 크기의 확대, 근력의 증가 등의 양적 변화와 상승적 변화만 의미한다. 즉 점점점 좋아지는 것만 어떻다? 신체적 발달에서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먹어서,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죠? 나이가 먹어서 근육량이 빠지고, 그 다음에 허리가 굽고, 그 다음에 몸의 체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성장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체 크기 확대, 근력의 증강 등의 양적 변화와 상승적 변화만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일정한 시기가 되면 정지해버리죠.
그 일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청년기 지나서 이제 다음 단계인 중년기가 되면 스톱 된다는 얘기. 보시면 성장은 유전적 요인과 더불어 환경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보세요. 한 인간이 있었을 때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유전과 그 다음에 환경이에요. 유전이라 함은 인간 발달에 있어서의 인간의 내적 요인이죠. 즉 사람이 타고 날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인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전이라고 해요. 즉 우린 태어날 때부터 DNA, RNA라고 하는 유전자 모형 형태를 갖고 태어나죠. 그것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서 발현이 되어집니다. 아들은 아빠를 닮게 돼 있고 딸은 엄마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예, 딸이 못생긴 아빠를 닮으면 큰일 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같이 생긴 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떨까요? 되게 이쁠 거예요. 하지만 저는 딸이 없습니다. 중요한 얘기 아니고요. 자, 보시면 내 인간 내적인 발달 요인이 더라. 그래서 왜 이게 성장은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느냐? 유전적 요인의 영향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엄마 키가 크면 딸도 키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부모의 성장 인자가 자녀들한테도 그대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죠. 부모가 등치가 크면 자녀들도 등치가 클 수밖에 없죠. 또 환경적인 요인들도 생각해야 됩니다. 즉 환경이라 함은 자 인간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바깥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한 인간의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부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환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잘 먹어야 성장할 수 있겠죠. 먹는다는 것은 뭔가요? 외부에서 내게 칼로리나 또는 영양소를 갖고 있는 에너지원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잘 먹어야 키 크는 거죠. 아무리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좋다 할지라도 잘 먹지 못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여러분 잘 클 수가, 즉 성장할 수가 없겠죠. 성숙 봅니다. 성숙은 이건 순수하게 이 유전만을 가지고서 얘기합니다. 유전. 보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인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신체적, 심리적 측면에서의 변화다. 자, 영역 어디예요? 신체적, 심리적인 부분들.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요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시험에 나왔어요. 성숙이라 함은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일정 특정 시기가 되면은 어떤 특정 현상들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성숙이라고 얘기해요. 성숙하면 항상 머릿속에 어떤 거 생각나야 돼? 아하, 유전인자. 자, 보면 얘 중요하죠. 청소년기 2차 성징이 발현됩니다. 청소년기. 그러면 이건 바로 뭐죠? 특정 시기가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시키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2차 성징 나타나서 남자애들은 몸에 털이 나고 그렇죠? 남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되고 여자애들은 여자다운 모습을 갖추게 돼요. 내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 몸한테. 자, 중년기 이후 여성의 폐경. 이것도 시험에 참 잘 나오는 예문 중에 하나인데요. 폐경이라는 것도 내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 인자에 근거해서 일정 시기가 되면은 즉 중년이 됐었을 때 드러나는 현상이죠. 자, 학습이라는 것은 이거는 뭐냐? 순수하게 이 환경 즉 외적인 요소 또는 외적 자극에 의한 발달을 우리는 학습이라고 얘기하더라. 보면 환경 등 외부적인 요인이 제공하는 경험이나 훈련 등에 의해서 발생하는 개인의 무슨 변화? 내적인 변화다. 이해되죠? 내면의 변화를 얘기해요. 심리적, 인지적 변화를 어떻다? 발생시킨다. 우리 발달의 범위가 뭐다? 심리적, 인지적.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예요. 내적인 것들. 특히 심리 안에서도 정서적인 부분들 빼놓고 이런 인지적인 부분들이 이 학습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학습은 뭐죠?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죠. 외부 환경으로부터. 이러한 내적 변화가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켰을 때 학습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보면 우리 뒤에 가서 성격 이론가들 공부하실 텐데 행동주의 이론가들이 주장하는 인간 성격 발달의 주요 요인이 바로 학습이다. 자, 성장, 성숙, 학습 세 가지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인간 발달 단계입니다.
인간 발달 단계. 인간 발달에는 어떤 특정 단계가 있다 보면 인간의 발달 과정 중 정해진 연령에 이르렀을 때 발달의 여러 측면, 신체, 심리, 사회적 등에서 두드러진 발달 형태를 보이게 되는 현상을 자 밑줄 긋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한 것이다. 그걸 뭐라고 한다? 우리가 발달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연령 구분, 즉 발달 단계에 맞는 연령 구분은 국가, 사회적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즉 어느 나라든지 또는 어느 사회든지 또는 어느 교수님이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발달 이론가인 어느 교수님이든지 간에 좀 틀리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보면은 인간 발달의 구분이 나와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좀 기억하자고요. 보통 이제 발달 구분이 이 책을 쓰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의 기본서들을 쓰신 교수님들마다 굉장히 상이합니다. 다 틀려요. 굉장히 많이 틀리죠. 그래서 이제 많이 혼동스러운데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까지 시험에 나왔던 기출문제에다가 맞출 겁니다. 기출문제. 이해되시죠? 자, 기출문제에 9에서부터 16회까지의 기출문제 유형을 보니까 태아기는 나이 없겠죠? 영아기는 0에서 2세라고. 몇 살? 0에서 2세. 영아기 몇 살? 0에서 2세. 그 다음에 유아기가 있어요. 유아기는 자 3에서 6세입니다. 이거 변함이 없어요. 아동기는 7에서 12세. 그러니까 아동이라 하면 학령기라고 해서 학령이라는 게 학교 갈 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학교가 있는 나이, 즉 초등학교가 있는 나이를 아동기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청소년기가 시험마다 이 나이 차이가 좀 큽니다. 13에서 18세, 13에서 19세, 13에서 24세. 우리가 9, 12, 13회 때 13에서 24세까지 청소년기를 좀 넓게 봤는데 우리 책에서는 이 청소년기를 13에서 18세로 규정하겠습니다. 즉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쯤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청년기, 시험에 나올 때 청년기 대신에 성인 초기라고 하는 용어로도 등장을 했었어요. 20에서 35세 10회하고 12회 때 그렇게 나왔고요. 또 20에서 34세로 13, 11, 14회 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보면 이것도 청년기 19에서 34세. 보통 청년의 이제 발달과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실 건데 일하고 즉 직장을 구하고 또 결혼을 해서 보통 첫째 아이까지 출산한 때까지, 그래서 보통 19세에서 34세까지로 잡아보시면 돼요. 중년기는 40에서 64세, 항상 시험에 그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40에서 64세. 그런데 우리 교재는 청년기와 중년기의 이 나이 차이 갭을 맞추기 위해서 35에서 64세로 맞춰놨는데 여러분 64세까지가 중년기라고 하는 사실만 좀 제대로 기억해 두시고, 자, 마지막 노년기는 몇 살? 65세 이상이라고 하는 것 한 번도 시험에서 어긋난 적이 없었습니다. 좀 힘드시겠지만 요 연령 구분들, 최신 기출문제의 연령 구분과 우리 책에서 다루는 연령 구분을 정확히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 발달 영역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발달. 이러한 세 가지 발달 영역은 상호 독립적이거나 또는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연관되어서 전인적인 인간 발달의 요소로 어떻다? 작용된다는 거.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인간 발달의 원리에 관한 얘기 공부해 볼 겁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하면 무슨 뜻이냐? 자, 보니까 인간 발달 과정 중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어지는, 즉 모든 인간들한테 보여지는, 모든 인간들의 발달 과정 중에 체험되어질 수 있는 어떤 공통적인 일관되어진 특징을 인간 발달 원리라고 합니다. 얘는 시험 문제에 100% 난다 생각하시면 돼요. 100%. 자, 보면 첫 번째,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뭐라고?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인간 발달에 뭐가 있다?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다. 무슨 소리일까? 발달은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는데 이 순서와 방향성을 묻는 문제가 정말 시험에 잘 등장합니다. 이걸 묻는 문제가, 자, 보면 상부에서 하부로, 다시 뭐라고? 상부에서 하부로, 다른 말로 두부, 두가 머리 두자죠.
그 다음에 미가 뭐죠? 꼬리 밑자입니다. 사람 끄트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부에서 밑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나와요. 또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상부에서 그리고 하부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애기들, 갓난아기들 보신 적 있으세요? 아이들 태어나면요 머리가 뒤딱 큽니다.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보통 4분의 1 이상, 이 머리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크죠, 아이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부, 즉 머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멋진 몸매를 갖고 있는 사람 우리 팔등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팔등신. 그 팔등신이 의미하는 게 뭐죠, 여러분? 이 머리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이 머리의 8배만큼 나머지 몸이 차지했었을 때 그것을 우리가 팔등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가장 멋진 몸매를 얘기하죠. 여러분들은 몇 등신 되세요? 몇 등신, 그렇죠? 이거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처음엔 큰 머리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머리의 전체 용족 부분이 전체 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하부로 됐습니까? 자, 그리고 중심에서 말초로. 중심이라는 건 뭐냐? 인간 중심 어딘가요? 사람 몸통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태어날 땐 어떠나요? 소화기관, 그 다음에 호흡기관, 그 다음에 각각 호르몬들을 발생시킬 수 있는 내분기 기관, 그것들을 갖고 태어나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애긴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을 물려서 젖을 먹죠. 그 젖을 먹고서 그거 소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먹은 것들을 소화시킬 수 있는 호르몬 대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숨 쉬어야 됩니다. 자, 그런 기관들을 다 묶어서 뭐라고 하나요? 내장기관이라고 하는데, 그 내장이 다 어디 있습니까? 이 몸통 부분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이런 기관들, 내장기관들을 갖고, 이 중심부를 갖고 태어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말초, 즉 손, 발, 다리, 손가락, 발가락 쪽의 기능들이 활성화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심 부위에서 말초 부위 쪽으로 어떻다? 발달이 이루어진다. 자,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 전체 운동이라는 것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운동이에요. 아기는 어떻습니까? 할 수 있는 게 몸 전체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운동밖에 못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런 신경들 발달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잡는 운동, 꼬잡는 운동, 드는 운동 따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특수 운동 쪽으로 발달되어진다. 됐습니까? 정리해보면 상부에서 하부로, 중심에서 말초로, 전체 운동에서 특수 운동으로 순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 발달의 순서가 하부에서 상부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와요. 틀리죠? 상부에서 하부입니다. 자, 연속적 과정과 속도의 불규칙성을 갖고 있다. 발달은 일생에 걸쳐 일어나는 예측 가능한 연속적인 과정이다. 이해되죠?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이때 아동기, 이 나이가 되면은 청소년기, 이 나이가 되면 중년기, 이 나이가 되면 노년기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발달 속도가 발달 단계별로 일정하지 않더라. 특히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인간 발달은 아주 급속하게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영아기 때, 영아기 몇 살이라 그랬죠? 0에서 2세입니다. 이때를 제1차 급등 성장기. 뭐라고? 급등 성장기. 애가 태어나서 한 3kg쯤으로 태어나죠. 근데 한 2년 사이에 제 원래 태어났던 몸무게의 2배에서 3배까지 커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3kg로 태어난 애가 6kg를 훌쩍 넘어가지고 막 7, 8kg까지 가게 돼요. 만일에 성인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제가 제 몸무게 얼마인지 안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상태에서 한 2년 지났었을 때 2배가 된다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싫죠. 자, 두 번째가 청소년기예요. 청소년기입니다. 자, 청소년기. 자,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제2차 급등성장기라고 합니다. 제2차 급등성장기. 사춘기가 되면 이때 갑자기 키도 쑥쑥 자라고, 그렇죠? 몸무게도 증가하고 근육량도 증가하고
신체 내외형의 모습들이 전부 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던 발달이 이런 특정 시기가 됐을 때 어떻게 갑작스럽게 더 월등하게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발달은 어떻다? 속도가 발달 단계별로 불규칙하다. 즉 어떨 때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데 어떨 때는 급작스럽게 발달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있다. 그때가 언제냐? 영아기, 청소년기. 다시 무슨 기? 영아기, 청소년기. 기억해 두자고요. 자, 유전과 환경 나왔습니다.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인간 발달은 유전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받는다.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니죠. 유전과 환경 둘 다 영향받는다. 다시 유전과 환경 둘 다 영향받는다. 그래 보면 발달은 유전. 이게 뭐였습니까? 아까 공부했죠. 인간 발달의 내적 요인이라 그랬어요. 환경 발달의 외적 요인입니다.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둘 다, 즉 유전과 환경 둘 다 인간 발달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자, 분화와 통합의 과정. 발달은 미분화, 분화, 통합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쯤이요. 그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 공부할 때 이 분화와 통합이라는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실 텐데요. 발달은 처음에 미분화됐다가 이것이 분화되고 통합됩니다. 미분화라는 건 뭐죠? 하나로 막 뭉쳐져 있는 거야. 특정 요소들이. 그러니까 뭐죠? 우리가 발달의 영역들,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부분들이 막 혼재되어 있다가 이것들이 분화가 됩니다. 각각 자기 영역으로 잘라져 나갔다가 다시 통합이 돼서 한 전인적인 인간의 모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간은 신체, 심리, 사회적 등 각 측면으로 분화되어서 발달되지만 자, 그래 분화가 됐지만 결국 이들이 하나의 전인적인 형태로 통합돼서 전인적, 즉 완성된 통합된 인간 형태를 띠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발달거 중요하죠. 인생의 발달 단계도 우리 공부하셨는데 발달 단계별로 해야 될 발달 가업, 즉 숙제가 있다. 숙제가 있습니다. 자, 점성원리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 중요하다 그래서 죄송해요. 근데 진짜 중요해. 발달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뭐에 따라서? 유전이란 말 동그라미 치시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점성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번역했었을 때 점성은 점점점 할 때 점, 그 다음에 성은 이룰 성자입니다. 즉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특정 발달 단계에서 발달은 이전 발달 단계에서 발달 가업을 얼마나 잘 성취했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모든 인간의 발달은 유전적인 기초안을 갖고 있고 이러한 기초안을 바탕으로 각 발달의 영역이 발달되며 발달된 각 영역은 서로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구조를 만들게 된다. 자, 무슨 소리냐?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이전 발달을 잘 완성하고 그걸 기초로 해서 다음 발달 단계를 밟아간다는 얘기죠. 다시 무슨 소리까? 맨 처음에 태아기가 있고 영아기가 있다 그랬죠. 영아기 발달 단계를 잘 마치고 나야 그 다음에 있는 유아기 발달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유아기 턱턱 걸어다녀요. 그런 아이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나요? 그 모든 것들이 기초안이 어디다?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그렇게 인간이 살아가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유전적 기초안이 잘못되어졌을 때 우린 그걸 뭐라 그러지? 장애라고 얘기하는 거죠. 장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지금 공부하신 겁니다. 이 점성원리는 뒤에 가서 우리 성격이론에서 공부하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서 사용하는 주요 개념입니다. 옆에 메모란 잠깐 참조해 주시면요. 점성원리는 자, 의존적 더하기 유전, 에피 더하기 제네틱해서 의존적 더하기 유전의 합성어인데 즉 유전에 의존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됐습니까? 점성원리 하면 유전, 에릭슨 생각나셔야 되고 스텝 바이 스텝이다. 그렇죠? 그래서 영아기 거쳐야 그 다음 단계인 유아기로 갈 수 있구나. 우리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석가모니 부처 있죠? 그분은 어땠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갖고 걸으면서 세 발짝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까지 했대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린 점성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갑자기 태어나자마자 걷는 거는 영아기 때 못 걷습니다. 유아기 돼야지 걸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걷고 갑자기 말하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점성원리 기억해 두십시오. 자, 기초성.
모든 발달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성격 이론, 발달 이론가들이 다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어릴 적 발달이 일생을 좌우한다라는 게 그들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 교육이 참 중요하다, 어릴 적 환경이 중요하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옆에 메모란 잠깐 보시면은 성격 이론가들 전부 다가 뭐냐면 0에서 6세 전후, 6살 전후가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릴 적 발달이 일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그걸 기초성이라고 해요. 기초성. 기초성은 다시 한번 뭐라고? 어릴 적 발달이 일생에서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말 속담 중에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여러분 3살 때 갖고 있었던 버릇이 여든, 즉 죽는 그 나이까지도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결정적 시기가 있다. 이걸 다른 말로 적기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보면 발달 과정 중에는 특정 발달이 잘 이루어지는 시기가 있다.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보면 이 시기를 놓치면 적절한 수준의 발달 가업, 즉 성격 형성을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공부도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제1 성장 급등기, 급등 성장기인 영아기 때, 이때는 잘 자라줘야 될 때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은, 즉 이 시기 때 잘 자라줘야 되는데 외부 환경에서 제대로 된 영양 공급 따위가 지원되지 않았었을 경우에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 나중에 그걸 보충한다고 해도, 이 성장이 급등하게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즉 영아기 때 잘못 보내놓고 나중에 뭐 아동기나 청년기 때 잘 먹는다고 해서 그때 키가 쑥쑥 크고 몸매가 바뀌어지고 하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불가역성이라고 얘기해요. 불가역성.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적기성과 불가역성은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적기성은 특정 발달이 이루어지는 아주 적기가 있다는 것이고, 그 적기성에 기초해서 불가역성이 등장하는데, 발달 이후 발달 이전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어렵다. 즉 전 단계의 발달 과정 중에 성공과 실패는 다음 발달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역으로 후 발달 단계 과정 중에 성공과 실패가 전 단계에 성공을 미친다. 신체적 발달, 인지적 발달의 경우 불가역성이 매우 크고, 삐아제 인지발달 이론의 전조잡기 사고의 특징을 설명하는 용어로 불가역성이라는 걸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불가역이란 말은 뭐예요? 거꾸로 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누적성, 쌓인다라는 얘기인데, 특정 발달 단계별로 비정상적인 발달의 결손이 누적되면, 즉 쌓여지면 이후 발달 단계도 이러한 누적된 결손이 영향을 미친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3가지 정리해 두시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개인차가 있다. 뭐가 있다? 개인차가. 우리가 인간 일정한 순서와 방향성이 있고 누적성까지가 일반적 공통적인 인간 발달의 원리라고 본다면, 개별화된 인간한테는 개인차, 즉 차이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발달 과정 중에 사람마다 일반적인 원리가 아닌 개인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되시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르다는 얘기죠. 자, 개인차는, 자, 이것도 밑줄 긋시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개인의 유전 및 환경 등의 변수가 많아질수록 그것이 더욱더 크게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차는 이후 발달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죠. 누구로 하여금? 사회복지사로 하여금요. 자, 발달의 원리, 시험 문제 100% 나온다 생각하시고 정리해 두시고요. 자, 사회복지사의 실천 관점 봅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실천하셔야 되는데, 그때 인간 발달과 관련해서 어떤 관점, 즉 시각을 갖고 인간 발달을 이해해야 될지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자,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 또 나왔습니다. 인간의 성공적인 발달에는 유전과 환경 모두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뭐라고? 유전만 중요한 거 아니야. 환경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유전과 환경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다 중요하다는 인식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사회복사는 인간 행동의 요인은 유전과 환경의 양측면임을 이해해야 되고, 자, 환경 속의 인간감. 뭐라고? 환경 속의 인간감 가지셔야 됩니다. 사회복사는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더불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전생애적 발달. 자, 이것도 앞에서 공부하셨죠? 인간 발달은 인생 전체를 거쳐서, 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과정에 걸쳐서 다 발달이다라는 사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생 전체가 다 발달이기 때문에 아동기 발달을 위한 사회복지사,
청소년기 발달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복사 역할, 노년기 발달을 위한 노년기의 사회복사 역할들, 노년기 클라이언트를 위한 그런 각각의 영역들이 구분되어져야 되겠죠. 자, 전체적인 인간, 사회복사학의 인간 발달은 인간 행동의 전체적인 맥락, 신체, 심리, 사회 맥락 안에서 분석 및 이해돼야 되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이해해야 됩니다. 뭐라고? 부정적인 행동. 우리를 찾아오는 클라이언트들, 문제가 있는 클라이언트들 다 뭡니까? 부적응, 적응을 못한 클라이언트들에 되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행동에 대한 이해라는 것은 결국 적응을 못한, 즉 우리가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들에 대한 이해라는 얘기로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인간 발달에 관한 지식이 사회복지 실천에 주는 유용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시험 문제 꼭 나올 건데요. 이 내용부터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들 지금 공부하고 계세요. 다음 시간 행복한 모습으로 뵙고요. 우리 교재만 믿고 교재는 내용들만 완벽하게 공부하십시오. 시험에서 절대 틀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나옵니다, 중요합니다라고 했던 거 하나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함께해서 고맙고 다음 시간 또 행복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